자, 그러면 이제 5단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단원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 1번 국내 총생산의 의미.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의미. 자, 잘 기억해.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들의 최종 시장 가치의 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국경,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들의 최종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야 그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2번 보통 1년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생산했어도 국외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도 그것은 국내 총생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생산된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4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 이런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 국내 총생산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생산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만 나라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므로,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국민 전체가 돈을 얼마만큼 벌고 있는가는 알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명 한 명이 얼마만큼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2번 1인당 국내 총생산. 국민 한 명이 돈을 얼마만큼 벌어내고 생산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의미,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국내 총생산, 위에서 봤던 요 GDP 있죠?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통해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어. 우리 아까 전에 국내 총생산은 국민 개개인 한 명의 소득 수준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 GDP의 한계점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얘가 나오는데, 가치 있는 경제 활동이지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부의 가사 노동이라든가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사람들의 삶의 질이나 복지 수준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질 높은 삶을 살고 있는지는 얘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2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그것은 국내 총생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자연재해 복구 비용이나 오염된 환경을 정화시키는 비용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또 돼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한계점이라는 거죠. 자연재해 같은 피해는요, 국내 총생산에 반영이 안 돼. 근데 그걸 복구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원인은 포함이 안 되고 결과만 포함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아까 전에 국내 총생산이 있고 국민 총생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국내 총생산이 있었고 국내 총생산이 있었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이 있는데 이걸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 총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이 바로 국민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면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야. 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그 미국 회사가 한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면 그거는 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 총생산은 한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 국민이 생산한 것이면 다 국민 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영토가 중요한 거야. 한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거는 그게 국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총생산은 여기 보시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생산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 총생산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내 총생산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것을 나타낸다.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경제성장과 삶의 질. 경제성장의 의미. 국민 경제의 생산 능력이 향상되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그게 바로 경제성장의 의미입니다. 국민 경제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경제 성장의 요인, 풍부한 천연, 물적, 인적 자원, 생산 기술의 향상,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및 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책 이런 걸로 이제 경제가 성장한데 뭐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고. 자, 3번 경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민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월급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집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소득이 낮아가지고 의료 혜택을 못 받아. 그러면 삶의 질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근데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은 경제 성장을 통하면 이제 소득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2번, 국민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경제가 성장을 해서 국가가 힘이 세지면, 경제적 힘이 세지면은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 국민이 받을 수 있고, 또한 교육도 의무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자, 3번,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급됩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이 보급돼서 그걸 가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죠.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에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누릴 기회가 늘어남. 뭐 3번이랑 4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누려도 충분히 소득이 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지 않고 여가 활동을 해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설명만 볼게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3번과 5번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생산된 거면 다른 나라 국적의 사람이 생산해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생산돼야 되는 거야.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주고받는 건 안 돼. 새롭게 생산이 돼야 돼.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은 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 회사,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것 1번, 2번, 4번인데 1번, 2번. 자, 보시면 메이저리그, 미국이죠. 미국에서 진출한 한국 국적의 야구 선수가 받는 연봉이라든가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낸 한국 회사의 휴대전화. 일단 한국이 아니죠. 국외죠. 국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 한국 회사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이므로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주부가 가족의 저녁 식사를 위해 만든 요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죠. 엄마가 가정에서 일하시는 거 가사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의 한계점은 뭘까? 봉사활동이라든가 자동차 사고로 나서 수리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하는 거. 분석을 볼까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2번. 교통사고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만 그 처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차를 수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차를 수리할 때 우리가 그냥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리해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어진다. 포함되지 않는 거. 무료 봉사활동. 이거는요. 무료 봉사활동은 이게 일단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나 휴식활동, 이것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긴 하지만은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내진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 국내 총생산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비용, 환경오염 개선 비용 등은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지만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그 자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국내 총생산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 그 자체는 국민의 삶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으로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봉사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지만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생산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지만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 총생산만으로는 삶의 질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맞아요. 국내 총생산의 정의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한 국가의 국경,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에는 자국민이 생산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아니죠.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 아니고 국민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국내 총생산은 해외에서 생산한 거는 포함이 안 돼요. 자국의 영토 안에서 생산한 것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 아니고 국민 총생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제성장이란 국내 총생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맞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국내에서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국내 총생산은 실생활을 정확히 보여준다? 아니야, 보여주지 못해.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걸 통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실생활을 정확히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 거, 일단 자국 국토 내에서,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건 다 포함되는 거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우리나라에서 식당을 하는 베트남인이 만든 쌀국수 요리. 일단 중요한 건 한국 영토 안에서 식당을 했다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회사가 만든 음료수. 이것도 역시나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어쨌든 미국 회사가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한국인 축구 선수가 영국에서 받은 연봉. 이거는 일단 국경 밖에서 발생한 이제 소득이죠.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가 가족을 위해 만든 요리. 이거는 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새롭게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여야 돼. 그래야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